배에 올라온 지도 이제 3주가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올라오다 보니 처음에 이것저것 필요하겠다고 생각해서 가져왔던 물건들은 거꾸로 안 쓰게 되고, 가져온 물건들은 쓰기 시작하다 보니 끝까지 쓰게 돼서 이제는 한 달이 지나서 조금씩 없어지는 물건들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것도 가져왔으면 좋았을 걸. 이게 있으면 편하겠다 하는 물건들이 조금씩 생겨나기 시작하네요. 그렇게 일기를 쓰다 보면은 이제는 일기라기보다는 내가 필요한 물건들 아니면은 나중에 한국에 도착한다라고 했을 때 미리 시켜놓고 싶은 물건들의 리스트가 생겨나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바로 USB-C 동글 아니면 USB-C겠죠. 그거라든지 티셔츠라든지 무릎 보호대라든지 종아리 압박대라든지 주로 서 있는 것에 관련된 것들이 좀 많기는 하군요. 이게 제가 이제 20대였다면은 문제없이 그냥 서 있기는 하겠는데, 가뜩이나 오래 서 있는 작업을 하다 보니까 무릎이 아프고 종아리가 붓고 하는 것들이 있더라고요. 안녕하십니까, 마도로스입니다. 여러분들은 일주일 어떻게 지내셨나요? 5월 7일 정도였나? 그때 이제 파나마의 앞바다에 들어왔죠. 파나마를 처음 봤습니다. 생각보다 고층 빌딩들이 많이 서 있다는 게 또 신기한 부분인데, 그 전에 약 한 달 만에 드디어 육지를 보게 되었습니다. 전혀 모르는 땅에 전혀 모르는 공기. 이게 기분 탓인지는 몰라도 바다의 냄새마저 틀리다는 게 신기한 부분입니다. 그렇게 파나마 앞바다에서 파나마에 들어가기까지 대기하는 동안 앵카링을 하게 되는데, 레이더로 주변의 배들이 전부 같은 방향을 향해 있는 것을 보고 있자면은 뭔가 귀엽기도 하고 신기하기도 합니다. 이 거대한 것들이 다 똑같은 방향을 바라본다는 게. 그렇게 앵카 당직 어떻게 쓰냐고 항해사들에게 물어보니 밀린 일을 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모두들 입을 모아서 말하고 있습니다. 정말 항해사라는 이 직업이 쉬는 시간이 있을까 싶을 정도로 다들 바쁘게 분주하게 남는 시간 없이 아주 빡빡하게 일을 진행합니다. 실황사인 저로서는 그들의 일을 끝까지 보조하면서 배우는 것이 아주 좋은 일이겠죠. 하지만 그렇게 일을 한다 한들 쉴 때는 확실하게 쉬는 것들이 또 이 뱃사람들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파나마에 입항하기 며칠 전부터 파나마에서 얼마나 대기할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드디어 입항하기 전날에 선장님이 외출 나가라, 실황사 너희들은 필요 없으니까 나가 라고 말을 하시길래 네, 나가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외출을 나가게 되었습니다. 실습생으로서는 첫 외출, 그리고 첫 파나마죠. 전날에는 당직 시간 이외에 외출 나가는 모든 사람들의 여행 계획표를 제가 만들었습니다. 실황사로서 할 수 있는 게 얼마나 있겠냐마는, 실황사로서 그나마 도움이 될 만한 것을 만들려고 노력한 결과이기는 하죠. 물론 그게 파나마에 들어가서 도움이 됐는지는 미지수이기는 합니다. 그래도 아침 일찍 이미그레이션 도착해서 영어도 한 40%밖에 못하는 현지 아저씨가 와서 차를 몰아주고, 처음에 우리가 가겠다고 했던 방향과는 전혀 반대 방향으로 가버려서 와 이거 어떻게 된 거냐 하면서 차례로 소리 지르면서 아저씨의 핸들을 꺾고, 네, 그런 약간의 해프닝도 있었지만 그래도 총 6시간 남짓 되는 파나마 외출은 개인적으로는 환기되는 경험이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말했던 필요한 물건들이 무엇인가 하면서 짜잘한 물건들을 사려고 했는데, 큰 가방을 들고 오라고 그 전날에 말한 것을 제가 간과하고 있었죠. 큰 가방, 목적지에 도착하자마자 쇼핑하러 가자 말을 해서 같이 갔습니다. 내가 사는 거 전부 네 가방에 담아 라고 말을 해서 옙 하면서 가방에 담으니까 제가 살 물건들은 거의 못 들어간다 봐야죠. 그래서 산 것들은 리스테린, 가그린이죠. 그거랑 약간의 현지 음료들, 그리고
기념품이 될 만한 파나마라고 영어로 쓰여진 티셔츠. 그 정도가 최고로 들어갈 수 있는 한계였습니다. 그 이후로 6시간 동안 약 20kg에 달하는 가방을 등에 짊어지고 다니는 꼴이 되었는데 뭐 그것도 그것대로 실황사가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는 오랜만에 느껴보는 이 말이 전혀 통하지 않는 나라에서의 작은 여행, 같이 간 사수 항해사는 한두 달에 한 번 정도 이렇게 나갈 수만 있다면 항해사도 할 맛이 난다고 이야기를 하면서 들떠 있었습니다. 그렇게 재미있던 6시간 함께 밥도 먹고 그리고 쇼핑도 하고 돌아가는 통선에서는 역조류를 타는지 파도가 갑판으로 막 쏟아졌습니다. 그렇게 가지고 있던 종이 가방 같은 거는 전부 다 찢어지고 등에 맨 가방도 젖으면서 다시 배로 돌아가는 물세례를 맞았죠. 그렇게 배로 돌아왔습니다. 바로 다음 날은 파나마 통항이었습니다. 파나마라는 게 참 신기한 게 그 좁은 길을 배가 지나갈 수 있다는 것. 물론 뭐 줄을 잡고 예인선이 밀고 하는 것들이 있기는 했지만 그것 때문에인지 파나마 크루라는 사람들이 올라오더라고요. 파나마의 부두 쪽에 줄을 잡아주는 사람들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 크루들의 대장에 해당하는 사람은 영어를 조금은 썼는데 그 이외의 사람들은 전부 다 스페인어를 쓰고 있습니다. ISPS 선박보안법에 따라서 배의 공용구역에는 그 사람들이 들어갈 수 없게 막는 당직, 뭐 정확히 말해서는 벽 보고 있기 당직이기는 합니다. 그거를 약 6시간 동안 서 있는 그런 일을 하였습니다. 항해라기보다는 경비원에 가까운 일이었죠. 뭐 크게 딱히 할 일은 없어서 책을 읽고 있으라라는 지시를 받을 정도로 여유로운 당직이기는 했지만 졸면 안 되죠. 밤 12시부터 아침 6시까지 그렇게 깨어있고 바로 그 다음 2시간 후에 당직에 올라가야 되는 그런 형태여서 저로서는 오랜만에 밤새고 스케줄에 맞지 않는 일을 한 꼴이 됩니다. 그렇다 보니 잔실수가 굉장히 많아지는 그런 파나마 통과 당직이었습니다. 해야 되는 각종 잔업들 그리고 써야 되는 각종 체크리스트들이 전부 다 짜잘한 실수로 가득해서 호되게 말을 많이 들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선장님도 화가 많이 나셨는지 저한테 그렇게 할 거면은 하지 말라라는 식으로 소리를 지르셨습니다. 혼나는 건 어쩔 수 없죠. 제가 실수한 거니까. 그런 식으로 정신을 차리기까지 약 이틀. 이제는 카리브해로 나왔습니다. 참 그렇게 보면은 항해사라는 직업 여러모로 힘들 수도 그리고 스케줄에 맞지 않는 일을 할 때의 집중력을 필요로 할 수도 있다는 게 이 직업의 특징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땠나요? 실수를 했을 때 어떻게 고쳤는지 그런 것들이 있다면 함께 공유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고 보니 지난주에 올라왔던 댓글들도 몇몇 개가 있어서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죠. 항상 봐주시는 분들 그리고 댓글을 주시는 분들은 감사합니다. 그래서 나온 것이 바로 서트가 뭔가요? 라는 지난번 영상에 대한 질문이긴 합니다. 서트라고 한다면은 인증서 또는 인증 증명서라고 하는 게 옳겠죠. 증명 또는 증명을 하는 서류들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를 들어 일반적으로 쓰게 되는 핸드폰이라든지 처음 사게 되면은 오는 인증서들, 이 핸드폰은 검사를 했고 그리고 잘 고장나지 않을 것이다. 혹시 고장이 나면은 이렇게 해줄 수 있다. 몇 년까지, 예를 들어 2026년까지 보증을 해준다라는 식의 문서가 들어있을 겁니다. 물론 저희들 소비자는 그런 거 보지도 않고 바로 내다 버리는 게, 박스째로 내다 버리는 게 당연한 일이기는 하지만 배에서는 그러지 않는다는 게 또 다른 점이겠죠. 그렇기 때문에 서트가 굉장히 많고
굉장히 중요하다고 배우고 있습니다. 또 다른 질문도 있습니다. 항상 나오는 질문이지 않을까 싶은 것이 바로 오션폴리텍에 지원하는 사람들이 핵이사 취업난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인데요. 오션폴리텍 지원 예정인데 핵이사 취업난이라고 졸업해도 취업 안 된다는 이야기가 많더라고요. 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현업에서 일하시는 시니어, 그리고 이제 곧 시니어가 될 사관들에게는 저도 불안해서 물어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입사 동기 또는 이후에 입사하는 사람들의 오션폴리텍 또는 다른 루트를 통해서 들어오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는 부분. 결과부터 말하자면은 요즘은 바뀌었다라고는 합니다. 그 이유는 작년부터 시작된 군 티오가 줄어든 것도 있겠죠. 해대생들의 티오 자체가 오션폴리텍과 지금 경쟁하는 형태가 되었다는 게 좀 다른 점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도 그거는 조심스럽게나마 오션폴리텍에게 있어서는 어찌 보면은 군 티오가 줄었다는 것은 기회이지 않을까 생각은 합니다. 물론 그것은 개인의 역량 그리고 개인의 의지가 있어야만 그 잡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이 있으니 간과하지 말아야 할 것은 어디까지나 자신의 의지라고 생각합니다. 가볍게 생각하지 말아야 할 부분이기는 한 것 같네요. 이게 나쁘다, 좋다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어디까지 할 수 있냐를 보여주는 것이 저로서는 이 회사에 들어갈 수 있는 기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항상 열심히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션폴리텍 선사 설명회의 댓글, 알 수 없는 알고리즘으로 인해서 여기에 끌려오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은데 이게 감사합니다. 봐주셔서. 하지만 저로서도 전문가가 아니고 현직으로 지금 배를 타고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알 수 없는 부분이 많기는 합니다. 하지만 그 중에 가장 많은 댓글은 역시 나이대의 문제지 않을까 싶기는 합니다. 현직에서 10년 이상 있으신 분과 이야기를 하다 보면은 실습생으로 오션폴리텍을 몇 번 만나봤다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의 경험에서 나오는 말로는 매년 오션폴리텍 출신의 사람들은 나이가 어려지고 있다라는 것이 그들의 공통된 말이기는 합니다. 10년 전까지만 해도 30 후반 또는 40대의 오션폴리텍 사람들을 봤는데 이제는 30 초반 또는 20대 후반이 들어온다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시는 게 있죠. 10년 이상 배를 탄 그런 분들의 증언, 이야기로서는 오션폴리텍에 들어오는 또는 오션폴리텍에 지원하는 사람들의 연령대가 낮아지고 있다는 것, 또는 오션폴리텍에서 뽑아주는 사람들이 연령대가 낮아지고 있다는 것이 최근의 트렌드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게 질문을 답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40대 이하만 뽑네요, 그 이상은 안 뽑나요? 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의지만 있다면 하실 수 있다라는 것이 저의 이야기이기는 합니다. 나이가 어떻습니까? 능력과 의지로 할 수 있을 거라 믿습니다. 그러니 화이팅 하시길 바랍니다. 항상 영상 댓글 달아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영상을 봐주시는 분들도 있고 또는 초반 몇 초만 듣고 그냥 버려버리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그래도 끝까지 들어주시는 분들이 계시다는 것만으로도 저는 굉장히 감사한 마음입니다. 언제라도 댓글에 여러분들의 경험 그리고 질문 남겨주시면은 이렇게 영상을 통해서 다시 한번 이야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죠. 이상 마도로스였습니다.